네, 전원 백수 가족의 장남 기우의 사진이 등장을 했습니다. 최우식 배우가 지금 산주경석을 꼭 끌어안고 있는 스티즈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첫 번째 고정 수입을 얻는 사람으로서 이 가족의 희망으로 떠오르잖아요, 기우가. 근데 각 중에서 보면 가장 크게 신경 변화를 겪는 인물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좀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사람일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건 기우밖에 없어요. 직접적인 대사로 그렇게 등장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이 벌어진 책임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그걸 어떻게든 수습하려는 사람 역시 기우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신경의 변화가 굉장히 크고 굴곡이 많은 인물인데요. 기우를 바라보는 최우식 배우의 마음이 어떤 식으로 변화를 했을까 좀 궁금해요. 안쓰럽기도 하고 좀 공감되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일단 그 대답하기 전에 저 사진 괜찮아요? 아니 저 나중에 누가 또 사진 찍어가지고 또 누가 올리면 또 안 되거든요.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영화 다 보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렇잖아. 조심하셔야 돼요. 영화 다 보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렇잖아 우리가. 아니 근데 이게 아직 저 안 되거든요.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영화 다 보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렇잖아 우리가. 아니 근데 이게 아직 저 주민 한 번만 해주세요. 진짜 스포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저는 기우를 처음 읽었을 때 너무 불쌍했어요. 안쓰럽고. 그래서 좀 너무 딱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 자기의 그 환경에서 좀 더 나아가서 더 좋은 환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또 그 하는 과정이 또 가끔은 이제 좀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누군가가 봤을 때는 아 당연하게 이제 저게 될 텐데 좀 이렇게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좀 되게 딱했어요. 기우를 바라보는 우리의 딱한 마음 같은 게 최우식 배우의 연기를 통해 조금 더 전해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각 캐릭터들이 어쩜 그렇게 배우들이랑 찰떡으로 붙어서 시너지를 만들어낼까 이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요. 기우가 극중에 과외를 가르치는 다혜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실전은 기세야, 기세. 무려 클로즈업이 된 장면이에요. 기세가 굉장히 강조가 된 대사였는데요. 현장에서 최우식 배우의 실전은 어땠습니까? 기세가 좋았나요? 어땠어요? 저는 기세가 항상 좋은 적이 없어요. 좋은 적이 없어요. 기세가 제일 부족한 게 기세가 제일 부족한 거. 항상 좀 위축돼 있고 이제 그런데 근데 이제 다행히도 저희 현장에 워낙 지금 제가 지금 살짝 이렇게 좀 장난칠 수 있는 것도 선배님 앞에서 이렇게 장난칠 수 있는 것도 그런 현장이었어요. 제가 원래 갖고 있는 기세보다 좀 더 장난도 치고 좀 더 열심히 좋은 당당함을 보여줄 수 있는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좀 제가 더 불편하고 힘들었으면 되게 힘들었을 텐데 네. 다행히 영화에는 기세가 좋지 않은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기세가 좋아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기생충은 가족의 이야기죠. 서로 극단적으로 다른 좀 가족의 이야기인 동시에 본 감독님의 영화의 전에 어떤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강조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개불 같은 영화에서도 변희봉생이 연기했던 캐릭터와 송강호 배우가 얘기했던 강두 사이 어떤 애틋함 같은 것들이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전면에 드러난 영화는 처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괴물은 아버지와 딸의 서사가 조금 더 중요했고 마더는 아시다시피 어머니와 아들의 서사로 이야기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국 사회 혹은 한국 영화가 아버지를 그리는 방식이 아들이 보기에 좀 거부하고 싶은 대상 혹은 이해하고 싶지 않은 대상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기택과 기우의 관계가 본 감독님의 영화에 좀 독특한 결을 불어넣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부자 관계를 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요. 평소에 가지고 계신 뭐 부자 관계에 대한 생각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 어떤 식으로 반영된 영화인지도 궁금해요. 네, 뭐 평소에 뭐 제가 뭐 재작년에 아버님 돌아가셨지만은 뭐 저와 아버님의 관계, 또 저도 아들이 있는데 저와 아들의 관계가 뭐 투영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장작의 관점에서 접근한 건데 일단 기우 이 캐릭터가 이 아들내미가 좀 안쓰러운 면이 많이 있잖아요. 이 최우식 배우가 뿜어내는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좀 안쓰러운 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보통 이렇게 젊고 이렇게
분노한 젊은 캐릭터들이 많잖아요. 앵그리 영웅인데 이 영화 전체에서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아요. 기우가. 그리고 항상 이렇게 약간 이렇게 난처해하고 이렇게 주눅들어. 근데 그게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또 그래요. 이게 이 충숙이 앞 그 남편을 그 기택을 대하는 것과 또 딸이 또 구박할 때 이런 모습 보시면은 근데 유일하게 기우만 이 아들만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끝까지 대접을 해주려고 애를 쓰거든요. 기우마저 없으면 아마 기택 집에서 버티기 되게 힘들 거예요. 한 10분도. 근데 이제 그걸 그 왜 기우는 그래도 그러니까 뭐 직장도 없고 못난 애비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그래도 아빠를 계속 이렇게 리스펙트 하는 걸까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그것이 기우만이 가진 어떤 선한 마음 내지 이해심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뭐 저러고 싶어서 저러겠는가. 본인도 지금 대학을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잖아요. 그 마음이 투영된 것 같기도 해요. 아빠도 일을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니까. 그래서 나까지 아빠를 구박하면 아빠는 정말 집을 뛰쳐나갈지도 몰라라는 그야말로 그런 그 기우가 가진 마음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둘이 알붕달붕한 관계인 것 같아요. 이 가족 속에서. 그래서 오늘 보신 분들은 확인하셨지만 그 기우의 나레이션으로 나오는 마지막 대사가 굉장히 슬프죠. 약간 눈물이 날 것 같은 대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영화가 두 가족의 이야기인 것 동시에 아버지와 아들의 굉장히 진한 러브레터처럼 보이기도 하는 마지막 대사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스틸 보겠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전원백수 가족의 똘똘한 딸 기우의 동생 기정이 등장을 했는데요. 좀 현실적이고 야무지죠. 이 가족은 어쩌면 기정이를 중심으로 모여서 이끌려 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야무지고 당찬 딸인데 처세술이 뛰어나요. 그리고 기우 오빠